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롯데관광개발,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최근 분기 보고서나 뉴스 기사, 증권사 분석 같은 걸 쭉 보면서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네. 롯데 관광개발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사실 지금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호텔, 그러니까 그랜드 하얏트 제주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리테일 사업까지 제주 관광 산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복합 리조트 모델. 그럼 최근 실적을 좀 볼까요? 이 사업 구조가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어땠나요?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219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5%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1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매출이에요. 오, 역대 최대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게 영업이익인데 130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8%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나왔죠. 영업이익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근데 그 순손실은 아직 좀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당기 순손실이 237억 원 정도인데 아직 적자 상태긴 하지만 그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은 역시 카지노 쪽인 것 같네요. 자료 보니까 1분기 순매출만 845억 원. 와, 이게 전체 매출의 거의 70%에 육박하던데요? 네, 맞아요. 카지노 부문이 정말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매출 845억도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성장한 거고 이것도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드로백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칩으로 바꾼 총 금액. 이것도 그렇고 카지노 입장객 수도 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카지노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호텔이나 여행 사업도 같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비중 차이가 상당하군요. 그렇죠. 그래도 호텔이나 여행 쪽도 각각 한 22% 정도씩 성장세를 보여준 건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런 성장의 배경은 뭘까요? 특히 카지노 실적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역시 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아, 중국 관광객. 최근에 보면 좀 젊은 층, 개별 여행객 위주로 패턴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MZ세대 중심의 개별 여행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과거 단체 관광 위주와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해요. 거기에 더해서 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이게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빠르면 올 3분기? 네, 맞아요.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1분기 이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4월에 카지노 드로백이랑 방문객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호텔 객실 예약률이 거의 87%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던데요.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꽤 늘렸더라고요. 아, 네. 그 VIP 자산운용이 올해 4월 기준으로 지분을 5.45%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투자 운용사가 지분을 늘린다는 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땅값이 재평가되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요. PBR도 언급되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 제주 지역 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걸 재평가해서 장부상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현재 PBR, 그러기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한 3.15배 수준인데요. 3.15배면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사실 PBR 수치 자체만으로는 높다 낮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업종이나 성장성 기대치에 따라 다르니까요. 다만 향후 자산 재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 지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죠.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이는데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아까 순손실 얘기도 했지만 부채가 좀 많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짓고 또 운영자금 마련하면서 발행했던 전환사채, 시비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차입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제6회 해외 시비니, 3호 시비니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최대 주주인 김기병 회장이나 동아투자개발 같은 특수관계자들이 자금 보충 약정이나 주식 담보계약 같은 걸로 엮여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복잡하네요. 부채도 많은데 아직 순이익은 적자다. 그러면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성장하고는 있지만 벌어들인 이익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 등으로 나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결국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통해서 이 재무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재무적인 위험 말고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관광산업 자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잖아요. 경기 변동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또 예전에 겪었던 전염병 같은 이슈들,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 특히 지금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중국 관광객이니까 중국 관련 정책 변화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소송 문제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있습니다. 그 서울보증보험하고 채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2심에서는 패소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관련 충당 부채를 한 377억 원 정도 쌓아두고 있어요. 이것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카지노 중심으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는 기대할 만한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높은 부채 수준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순손실, 그리고 외부 환경 변수 같은 위험 요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이 회사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라는 이 복합리조트 모델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부채라는 위험도 안고 있죠. 만약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선호도가 설령 무비자 입국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리조트보다는 좀 더 개별적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변해간다면 과연 롯데관광개발의 현재 성장 전략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될까요?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